수다부터 떨자면 수다 떨고 시작할게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노래가 뭐냐면은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예요. 뮤지컬에서 나오는 노래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는 사람?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를 그쵸, 넘버라고 하죠.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에 나오는 넘버예요. 지킬 앤 하이드에 나오는 넘버고, 지킬 앤 하이드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유명하죠. 지킬 앤 하이드 이제 어떤 사람이, 아이고 이거 왜 자꾸 이거 뜨냐? 이제 인격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선한 사람, 지킬이 이제 선한 거고, 원래가 지킬이고. 아 잠깐, 뭐라고 하는 거야? 지킬 맞나? 지킬 갑자기 헷갈리네. 이제 악한 사람이 하이드가 되죠. 근데 여기에 유명하대 중요한 여자 두 명이 등장을 하죠. 이제 엠마라는 사람이랑 루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엠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제 약혼녀죠. 약혼녀고, 지킬이 원래 의사잖아요. 의사가 무슨 약을 만들려다가 잘못 실패하는 바람에 인격이 분리가 된 건데, 어쨌든 뭐 약혼녀고, 뭐 약간 귀족이라고 해야 되나? 귀족인데, 어떤 역할이냐면은 이제 지키를 도와주는, 도와주고 뭔가 지지해주는 뭐 그런 역할로 나오는 사람이 엠마예요. 요게 있고, 루시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해요. 루시는 이제 뭐냐면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그 약간 뭐 화려한 뭐 밤의 그 무대, 뭐 밤 무대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뭐 술집 뭐 이런 데서 되게 유명한 그런 그런 사람인데, 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뭐 되게 유명하고 화려하고 그렇지만 되게 막 사람들한테 희롱도 당하고, 뭐 또 뭐 자기 뭐 남자친구인지 뭐 하여튼 막 폭력도 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되게 좀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 한편으로는 되게 화려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어두운 뭐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이드랑 어떻게 엮이냐면은, 그니까 그 악한 버전이 됐을 때, 하이드가 됐을 때, 이제 뭐 거기 밤 무대 뭐 그런 데 갔다가 이제 루시를 알게 돼가지고, 약간 뭐 뭔가 사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약간 뭔가 그 무슨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 애증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관계가 돼요. 이제 하이드가 약간 일방적으로 루시를 쫓는, 뭔가 탐하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킬이 그걸 알게 돼서, 루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위험하다. 하이드가 이 사람을 뭔가 집착하고 있다, 탐하고 있다. 그런 걸 알게 돼서 이제 하이드가 막 사람들을 죽여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지킬이 그걸 알고 루시를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주냐면은, 이렇게 딱 지킬이 돈이 많은 부자겠죠, 당연히. 뭐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이제 루시한테 돈을 주면서 너 도망가라. 하이드란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이다. 더 이상 엮이지 마라. 이 돈 가지고 도망가고 완전히 이 생활을 탕진을 하고 그냥 이제 숨어서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돈을 주거든요. 그러고 이제 지킬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뉴 라이프라고. 이제 뭐 막 그런 노래를 불러요. 뭐 이제 뭐 나는 새 삶을 살 거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내가 진짜 혹시나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이 하이드란 사람에 대해서도 뭐 노래를 하고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루시가 부르는 루시가 부르는 아주 대표적인 넘버 중에 하나가 이 A New Life라는 넘버고요.
루시 역할을 했던 배우들이, 유명한 배우들이 제가 알기로는 윤공주라는 분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여러분 세대가 아닌가? 아이비라고 예전에 되게 유명했던 여자 솔로 가수가 있거든요. 아이비도 루시 역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사람은 해나라고, 지금은 이제 걸그룹은 안 하고 있고 뮤지컬 배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나라는 사람이 부른 뉴 라이프. 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지? 선민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요런 사람들. 김선영 배우. 여기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김선영, 윤공주는 여기에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약간 1세대 루시들. 이분들. 뭐 이런 분들이 유명합니다. 저는 뮤지컬 잘 모르는데 그냥 어쩌다가 알게 된 노래인데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제일 좋아하는 버전이 뭐냐면은 이 해나가 부른 이 버전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진짜 힘들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거든요. 방금 보여드린 그 영상.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게 있으면 나눠야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우리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뭐 수업 전이나 쉬는 시간에 노래를 한 번씩 틀어드렸는데 이게 반응이 생각보다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반응이 좋았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 노래였어요. 왜 반응이 좋았냐고 하냐면요. 제가 구글 폼 올려드렸잖아요. 익명으로 그 강의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구글 폼. 거기에 들어왔어요. 오늘 노래 너무 좋았다고. 그런 의견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데 요 노래 들려준 날 한 2개인가가 들어왔었어요. 네,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잡담을 가볍게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파이썬이죠. 오늘 파이썬이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펄셉트론이랑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실제로 구현을 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 그 강의 자료 미리 올려드렸는데 뭐 미리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고, 아닌 분들은 뭐 같이 지금 다운 받아가지고 띄워놓고 참고를 하면서 하셔도 됩니다. 저도 여기 오른쪽에다가 띄워놓고 할 거거든요. 요거 옮길까? 여기로 옮길게요. 이러면 안 겹치고 좋겠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 데이터셋을 뭘 쓸 거냐면은 아이리스라는 데이터셋을 쓸 거예요. 이거 유명하죠? 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많이 나오는 좀 기본적인 데이터셋인데, 그거예요. 뭐 꽃잎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이터셋이에요. 근데 뭐 다른 종류는 아닌 것 같고, 뭐 비슷한 종류인데 이제 좀 세분화가 되어 있는 그런 종인가 봐요. 그래서 인풋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 꽃잎 길이, 뭐 너비 이런 거가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 있고, 출력으로 나오는 게 이제 꽃잎의 종류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불러오기 위해서 요거를 먼저 사이킨런에서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받아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 몇 개 불러오고요. 이거는 왜 따로 했을까? 시작을 해볼게요. 아이리스 데이터를 불러오려고 요 함수를 불러왔었죠. 그래서 인풋으로 데이터를 트랜스포즈를 하고 타겟 밸류를 볼게요. 요거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요렇게 입력으로는 이거 평소에 쓰는 거랑 좀 반대 버전으로 제가 구현을 해놨네요. 이러면은 좀 어려울라나? 요렇게 할까요? 그래서 총 입력은 4차원. 그리고 클래스는 여러 개가 있어요. 클래스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딱 2개 클래스만 쓸 거예요. 딱 2개 클래스만 쓸 거고, 입력도 4개 다 안 쓰고 딱 2개만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은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씁니다.
원래는 그냥 이렇게 인풋 하나하나 따로 하는 건 굳이 권장되는 방법이 아니죠. 이렇게 할까? 네, 이거 좀 구현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x1이랑 x2랑 각각 150by 1짜리, 그러니까 첫 번째 입력 150개, 두 번째 입력 150개, 이렇게 전체 데이터셋의 개수가 150개예요. 이렇게 요거 두 개를 입력으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2차원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할 거라서 4개를 다 쓰면은 그림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그 중에서 딱 2개만 뽑을 거예요. 2개만 뽑아서 쓸게요. 그리고 타겟 밸류도 이거 그렇게 파이썬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타겟 밸류 요렇게 할게요. 여기 클래스에 클래스가 총 3개네요. 클래스가 총 3개인데 그 중에서 딱 이렇게 볼게요. 0인 애들이랑 0이 아닌 애들이랑 그렇게만 나눠서 0인 애들에 0인 애들에는 플러스 1을 주고 0이 아닌 애는 마이너스 1을 줘서 이제 입력 2차원, 출력은 2클래스 줄여서 하는 거를 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한번 그릴 건데 이렇게 x1의 제일 작은 값부터 제일 큰 값까지 이렇게 요 단계로 나눠져 있는 걸 만들게요. 마찬가지로 x2도 요 값부터 요 값까지 요렇게 나뉘어져 있는 걸 그릴게요. 그리고 메쉬 그리드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우리 메쉬 그리드 안 했었나? 처음이죠. 메쉬 그리드가 뭐냐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가우시안 분포를 구하고 싶다. 근데 2D에서 구하고 싶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요렇게 축을 그려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 0,0, 1,0, 뭐 1,1, 0,1 이렇게 좀 9개의 점을 찍어 놓고 여기 9개의 위치에서 가우시안 분포를 그린다고 합시다.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이거 1D에서는 요렇게 생겼을 거고 2D에서는 아마 이렇게 그 방금 전 거를 회전시킨 것처럼 뭐 요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형태의 가우시안 분포가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리려면은 이 2차원 상에 있는 여러 개의 점들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가우시안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대표적으로 9개 위치에서 가우시안 분포를 계산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때 위치에서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2 시그마 제곱 이렇게 빼가지고 뭐 익스포넨셜 하고 여기 앞에 뭐 2파이 시그마 제곱 이런 거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0,0에서는 여기다가 0, 0 넣을 거고 또 여기 1,0에서는 여기다가 1, 0 넣을 거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x라는 벡터를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하고 y라는 벡터를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해서 메쉬 그리드라는 함수를 써요. 그래서 나오는 걸 우리 x, x, y, y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예를 들면 XX에는 제가 이거 그 방향은 좀 헷갈리는데 그냥 써볼게요. 반대인가? 요렇게 생긴 매트릭스가 나와요. 이렇게 벡터를 두 개 넣었을 때 요렇게 생긴 매트릭스가 나와요. 그러면은 xx의 ij번째랑 yy의 ij번째 값을 가지고 요렇게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요렇게 식에다가 넣으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벡터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얘랑 얘, 두 번째는 얘랑 얘, 세 번째는 얘랑 얘, 또 그 다음엔 얘랑 얘, 얘랑 얘 이렇게 뭔가 이중 포문을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메시 그리드를 쓰면은 그냥 이 xx랑 yy라는 행렬 자체를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메시 그리드예요. 이름도 메시로 된 그리드잖아요. 요렇게 우리가 주어진 이 x랑 y 벡터로 쪼개진 형태로 이렇게 그리드 형태의 매트릭스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네, 올려드릴게요.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메시 그리드를 해서 x1, x2를 만든 다음에 예를 들면 w라는 파라미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랜덤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요렇게 w라는 파라미터 우리 바이어스를 포함할게요. 바이어스를 포함을 해서 그럼 x0도 우리 만들어 놓을까요? 편의를 위해 그러면 이렇게 바이어스까지 포함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ynew 여러분들 여기 new라고 붙이는 거는 전부 다 그림 그리기 용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요것도 new를 붙일까 그럼? 그림 그리기 용이에요. 그럼 w0 바이어스 텀이랑 w1에는 x 값을 넣어야죠. x1 값을 넣어야죠. 아 이렇게 쓰니까 헷갈린다. 이렇게 쓰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뭘 틀렸을까? 시맵 리전을 안 했구나. 아 이래서 필요했구나. 잠시만요. 여기 C맵 샘플이랑 C맵 리전이라고 해놓은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아 여기 있다. 요런 형태로 색깔을 부여를 할 거예요. 여기 0인 애들의 샘플 점은 빨간색으로 찍을 거고 영역은 흰색으로 만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0이 아닌 애들의 샘플 점을 찍을 땐 검은색으로 찍을 거고 리전은 그 영역은 회색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 전체 x1이라는 입력축, x2라는 입력축에 대해서 지금 뭐를 했냐면은 여기 세타랑 x랑 입력이랑 그러니까 파라미터랑 입력이랑 내적을 했는데 저기 그림에 보여준 전체 영역에서 전부 구한 거예요. ynew라고 돼 있으면은 여기를
가로축을 100단위로 쪼개고 세로축을 100단위로 쪼개서 100×100으로 총 10,000개의 점을 이렇게 뿌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점에서 요 파라미터랑 입력이랑 내적을 했어요. 그거를ynew에다가 넣을 거고, 그ynew라는 애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여기에다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시전 바운더리를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고 보면 돼요. 여기가 디시전 바운더리예요. 아까 이 100단위로 쪼갠 거를 좀 더 잘게 쪼개면은 이 바운더리가 좀 더 매끈해지죠. 그게 아니라 엉성하게 쪼개면은 이렇게 10단계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죠. 우리는 일단 100단계로 쪼개 볼게요. 100단계로 쪼개 놓고 여기다가 스캐터로 그림을 그릴게요. 여러분들 이거까지 다 자세하게는 안 할 거고, 요거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해보세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학습 데이터 안에 있는 입력 값들을 여기다가 그릴 건데, 컬러로 뭘 줄 거냐면은 아까 그 레이블 붙어 있었잖아요. -1 또는 1로 되어 있는 레이블을 주고, 각각에 대해서 -1일 때는 뭐 검은색, +1일 때는 빨간색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놨어요. 요거에다가 컬러 맵에다가 그렇게 한 거고, 이렇게 해서 그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전체 샘플이 이렇게 보이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약속하기를 흰색 영역에는 빨간 점이 있어야 되고 회색 영역에는 검은 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완전 구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죠. 구분이 한 반은 되고 반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분류된 인덱스를 찾아볼게요. 잘못 분류된 인덱스. 지금 펄셉트로 먼저 하고 있어요. 잘못 분류된 인덱스를 먼저 찾아볼게요. 먼저 우리의 예측을 구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예측 값이죠. 우리의 예측 값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예측은 얘고 정답은 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부호가 틀린 경우가, 그러니까 다른 경우가 틀린 경우가 되죠. 예측이 틀린 경우가 되겠죠. 그걸 우리 인덱스인데 위스 클래스 된 인덱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y 프리딕션이랑 y랑 두 개를 곱해서 부호가 달라지는 경우에 인덱스를 리턴해줘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것도 해야 되는구나. 요게 어레이 리스트의 형태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한번 얘를 프린트 해볼게요. 인덱스가 왜 이렇게 이상할까? 왜 저렇게 중복이 돼 있을까? 잠시만요. 이렇게 해볼까? 이상한데? 잠깐만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뭘 잘못했지? 제대로 돼 있는데. 왜 처음부터 막히고 있을까요?
요거 한번 빼볼게요. 잠시만요. 어허, 뭘 잘못했을까? 됐다. 아, 요거였구나. 여기 리쉐입 하나만 추가해 놓을게요. 자꾸 벡터랑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ID 미스 클래스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원래 0번부터 149까지 지금 인덱스가 붙어 있잖아요. 첫 번째 샘플부터 149번째 마지막 샘플까지 인덱스가 쭉 붙어 있는데, 그러면은 Y 프리딕션 안에는 0부터 149번까지의 우리의 예측값들이 쭈쭈쭈쭉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양수냐 음수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죠. 여기 Y 안에도 0부터 149까지 값들이 쭈쭈쭈쭉 들어있어서 정답이 여기 들어있겠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다음 두 개를 곱해요. 벡터 두 개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서로 곱해서, 그러면은 벡터 또 150개짜리 벡터가 하나 또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이게 음수가 된다는 건 부호가 틀렸다는 거니까 그렇게 부호가 틀린 인덱스들을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파이썬 했을 때 해봤던 함수예요. 걔네들의 인덱스를 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스캐터는 여기 빨간색 검은색 점을 찍는 거예요. 빨간색 검은색 점을 찍는 거고, 여기 밑에 있는 스캐터는 뭐냐면은 그것들 중에서 잘못 분류된 애들만 조금 큰 원으로 색칠은 안 할 거고, 그 엣지만 선만 시안으로 요 밝은 초록색으로 해줘 라고 해서 ID 미스 클래스 잘못 판단이 된 샘플들을 요렇게 그 시안 컬러로 같이 나타내줘 라고 한 거예요. 요렇게 하면 일단 처음 초기 세팅은 끝났습니다. 초기 세팅은 끝났고 이제 펄셉트론 알고리즘을 해볼게요. 스토캐스틱으로 해볼게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에타를 하나 설정을 하고 한 100번 정도 돌린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코스트라는 거를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코스트라는 걸 미리 만들어 놓고 요거 한번 해야겠다. 요거 한번 구하고 그 중에서 여기는 일단 잘못 분류된 모든 샘플 인덱스가 들어있죠. 근데 그 중에서 한 개만 고를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개만 고르려고 순서를 랜덤으로 섞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잘못 분류된 샘플의 인덱스가 순서대로 들어있죠. 1번, 2번, 3번, 6번, 8번, 9번, 11번, 12번 이렇게 쭉 순서대로 들어있는데 여기 순서를 섞은 거예요. 순서를 섞었어요. 그럼 그거 중에서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으로 해야 되니까 잘못 분류된 샘플 중에서 하나만 랜덤으로 뽑을 거거든요. 그 랜덤으로 뽑히는 애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얘를 하나 뽑을게요. 따로 저장 안 하고 그냥 얘를 쓸게요. 얘를 이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사용할 샘플을 얘를 쓸게요. 물론 뭐 첫 번째 거 해도 되고 뭐 두 번째 거 해도 되고 세 번째 거 해도 되는데 0번을 쓸게요. 0번 맨 앞에 있는 거 섞은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애 그거를 쓸게요.
포문을 돌릴 건데 사실 요거 한 줄이죠. 사실 요거 한 줄이에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어떤 모양이었냐면요. 기억하셔야 될 텐데 마이너스 에타에다가 xn이랑 tn을 곱하는 형태였죠.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죠. 요런 형태였어요. 랜덤으로 샘플, 미스클래시파이드 된 샘플들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 뽑은 다음에 그 샘플의 입력이랑 그거의 타겟 밸류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에타 곱해서 더하는 꼴이었거든요. 그거를 구현을 할 거예요. 에타에다가 그럼 요거 두 개만 하면 되죠. 맨 처음에 그러면은 요거부터 곱할까요? 요 순서로 표현을 할게요. 요거는 스칼라예요. 얘는 벡터예요. 지금 일단 스칼라 하나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죠, 정답. 이게 뭐였냐면은 n번째 샘플의 정답이었어요, 정답. 정답이니까 지금 y를 곱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다가 xn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벡터를 하나 만들게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1 바이어스 텀 하나 넣고 첫 번째 입력 넣고 두 번째 입력을 넣어서 어레이를 하나 만들게요. 3바이 1짜리 벡터를 하나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W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뭐가 돌아갔죠? 뭐가 돌아갔는데 우리는 뭐가 돌아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가 돌아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여기 안에 넣어야겠구나. 코스트를 한번 구해봅시다. 코스트는 그때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거 점점 복잡해지네. 코스트 뭐였냐면은 잠시만요. 코스트 뭐였냐면은 얘였어요. 얘. 요거였어요. 잘못 분류된 모든 샘플에 대해서 요거는 사실 뭐예요? 프리딕션이죠. 프리딕션에다가 타겟 밸류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요거를 해볼게요. 이거 오늘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프리딕션, 우리의 프리딕션 여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잘못 분류된 애들 여기에다가 정답을 곱해야 되죠. 정답을 곱해요. 요것도 스칼라고 요것도 하나하나는 스칼라예요.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면 돼요. 그럼 요거 그러니까 프리딕션이라는 스칼라랑 정답이라는 스칼라를 미스클래스 된 모든 샘플들에 대해서 각각을 곱한 다음에 그거를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해서 음수를 붙여요. 그거를 2번 코스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거 다 돈 다음에 코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이고, 그거를 안 했네. 코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그거를 안 했어요. 프리딕션을 업데이트를 안 했네. 프리딕션을 업데이트 해봅시다. 여기 있죠, 프리딕션. 요렇게 구하면 되죠. 그러면은 아이고, 뭘 잘못했을까 또. 프리딕션 W 에타 미스클래스 업데이트하고 전체 프리딕션 하고
왜 맨 처음이 음수가 저렇게 들어가 있었을까요? 아, 이게 여기 앞에 들어가 있구나. 요거를 여러분들 밖에서 한번 하고,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밖에서 한번 실행을 하고, 여기서 업데이트된 프리딕션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할게요. 요렇게. 그럼 코스트가 쭉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고 있죠. 그러다가 적당히 여기서 수렴을 했네요. 요렇게만 봐도 좋지만, 이왕이면은 요것도 보면 좋잖아요. 요것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요거 전체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 요거 좀 지울게요, 주소. 이제 그림 그리기 위해서 업데이트하는 부분이에요. 전체 면적에서 그림을 업데이트 위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그냥 가지고 올게요. 요 그림을 한번 똑같이 그려볼게요. 근데 폼은 돌아가면서 한 번 그때그때 다 그리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려볼게요. 이러면은 막 쭉 돌아가고 있죠. 지금 어떻게 됐나 봅시다. 첫 번째 업데이트를 했더니 요렇게 됐고, 그 다음 업데이트, 뭐 아주 조금씩 바뀌고 있겠죠. 좀 빨리 내려가 볼까요? 점점 바운더리가 이동을 하고 있죠. 바운더리가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4개만 잘못 분류가 됐는데 조금 이동을 해서 지금 이렇게 7개가 잘못 분류가 됐죠. 또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에요. 지금 계속 미스클래시파이드 된 샘플들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파라미터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는 중이에요. 이렇게 쭈르르륵 돌아가서 쭉 내려볼게요. 요렇게 바운더리가 여기까지 왔네요. 코스트가 아주 느릿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그러면 모든 과정에서 다 그리지 말고 요거를 딱 끝났을 때 한 번만 그려봅시다. 시작할 때 한 번 그리고 끝났을 때 한 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시작은 여기서 했는데 끝은 어디서 났다? 아, 별 차이 없네요. 이터레이션을 한참 늘려볼게요. 아, 이거 빈 경우가 생겼구나. 이거 잘못 분류된 샘플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서 요렇게 만약에 얘의 사이즈가 0이면 비어 있으면은 멈춰라 할게요. 를 여기 앞에다가 할게요. 요렇게. 아, 이건 이미 수렴을 했을 때니까 다시 초기화를 할게요. 초기화 다시 하고 여기서 실행 뿅 하면은 여기 시작할 땐 여기였어요. 근데 다 돌고 나서 여기로 됐어요. 코스트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쭉 수렴을 하고 뭐 적당히 언제 수렴을 다 한 것 같아요. 이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다 보니까 자글자글 하게 내려오죠. 그러다가 뭐 어느 시점을 지나고 나서는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더 이상 잘못 분류된 애가 없어서 여기서 딱 멈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0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경계선을 기준으로 잘못 분류된 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 멈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할게요. 이번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해봅시다. 먼저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를 하나 정의할게요. 시그모이드 함수가 필요하죠.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또 t라고 했네.
여기서 이번에는 타겟 밸류가 달라요. 아까 그 펄셉트론에서는 결과도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나오잖아요. 사인 함수에 따라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나오고 타겟 밸류도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펄셉트론에서는.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일단 우리의 예측이 0에서 1 사이가 되죠. 0에서 1 사이가 돼서 확률로 따지기로 했죠. 그것처럼 타겟 밸류도 이제 플러스 1이랑 0으로 돼 있죠. 그래서 타겟 밸류를 따로 설정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약속은 이제 타겟 밸류가 0일 때는 검은색 점, 회색 영역, 플러스 1일 때는 빨간색 점, 흰색 영역,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컬러 맵을 정해줘요. 이거 이제 뭐 값에 따라서 무슨 값일 땐 블랙, 무슨 값일 땐 빨간색, 무슨 값이면은 그레이, 뭐 이거면은 화이트로 해줘, 이거고. 마찬가지로 초기 파라미터에 대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A를 세타랑 인풋 X랑 내적을 한 거로 할 거고, Y를 이제 시그모이드 A를 한 걸로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리쉐입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아, 이건 노이로 재생기겠다. 아까 XX1U라고 했죠. XX2U라고 했죠. YU는 시그모이드 AU로 해서 이거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거죠. 그림 그리기용. 그리고 우리의 예측은 어떻게 구해요? 똑같이 구하면 되죠. 똑같이 구하는데 다만 요거 프리딕트라고 할게요. 요거를 x1, x2를 넣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여기 그림 그리는 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해볼게요. 이제 이 예측이란다. 이 그림 그리기용으로 계산을 한 각각의 위치에서 계산을 한 값이 0.5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돼요.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냥 샘플들 전부 다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5 분류된 애를 굳이 안 뽑아도 되죠. 펄셉트론에서는 뽑아야 되지만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그런 거 안 뽑아도 됐죠.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볼 거예요. 일단 100번으로 해볼게요. 코스트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일단 전부 다 비어있는 걸로 넣어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돌아갈 건데, 먼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번 구현을 해볼까요? 뭐였냐면요, 다시 그때 거를 다시 봅시다. 코스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여기. 그러니까 타겟 밸류랑 우리의 프리딕션이랑 우리의 프리딕션에 로그 취한 거, 그리고 1 빼기 타겟 밸류에다가 1 빼기 프리딕션에 로그 취한 거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돼요. 아, 코스트는 그렇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봅시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요 에러를 하나 구하죠. 에러. 우리의 프리딕션이랑 타겟 밸류 사이의 에러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샘플을 곱해서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죠. 스토캐스틱일 때는 요렇게 구하고 배치일 때는 이거 다 더하면 되죠.
요거 한번 해봅시다. 뭐였냐면은 썸을 하는데 프리딕션이랑 타겟을 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인풋을 곱했어요. 요런 모양이에요. 요거 해볼게요. 에다가 썸을 할 건데 우리의 프리딕션 타겟 밸류 이렇게 생겼죠. 얘네를 뺀 다음에 각각에다가 V 스택 아니 H 스택으로 만들게요. 아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X0, X1, X2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입력, 두 번째 입력, 바이어스를 위해서 1로만 채워놓은 거였어요. 요거 돌아가나? 다행히도 돌아가네요. 요렇게 하면은 일단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는 건 해놨어요. 근데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요거 예측값 구하는 거를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예측값 구하는 걸 한 다음에 코스트를 업데이트 해봅시다. 코스트는 뭐였냐면은 마이너스 붙이고 써볼게요. 타겟에다가 프리딕션이고 더하기 1 빼기 타겟에다가 1 빼기 프리딕션 요거를 다 더하는 거예요. 요거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썸을 하는데 타겟 밸류에다가 프리딕션을 곱해서 여기에다가 1 빼기 타겟 밸류에다가 1 빼기 프리딕션 요렇게 해서 다 더하면 돼요. 그럼 코스트도 구했어요. 코스트 한번 그려볼까요? 아이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뭘 잘못했을까요? 오늘 뭐 한 번에 되는 게 없네. 잠시만요. 여기에다가 엑시스를 행으로 더해야 되니까 0번일 것 같은데요. 됐다. 이렇게 코스트가 쭉 떨어지죠. 방금 뭐 했냐면은 요거를 추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y 프리딕션 빼기 t는 뭐냐면은 n by 1짜리 벡터예요. 그리고 뒤에 mph 스택으로 만든 얘는 n by 3짜리거든요. 그쵸? 여기에다가 곱하기를 그냥 곱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이거 벡터죠. n짜리 벡터죠. 그럼 이게 여기에다가 각각의 자리에 곱했으니까 그러니까 얘에다가 얘를 곱하면은 마찬가지로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하려면은 요거에 대해서 더해야 돼요. 얘가 사라지고 더해서 남는 게 파라미터 W랑 같은 디멘션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엑시스 제로로 더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mp 썸을 하되 엑시스 제로로 해서 얘를 3으로 만드는 거죠. 뭐 1by 3이라고 쓰든 뭐 3by 1이라고 쓰든 어쨌든 벡터니까 이게 되겠죠. 요 모양으로 만들어서 네, 한 겁니다. 여기 코스트에 더하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 스칼라여서 그냥 다 더하면 되죠. 요렇게 해서 코스트 쭉 떨어지는 거 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코스트만 보면은 좀 심심하니까
여기에다가 그림도 그려봅시다. 이거는 지울게요. 그림 그리는 거가 여기죠. 여기 자리를 바꿀까? 요렇게 가져올까? 그림 그리기를 일단 포문 안에 넣어볼게요. 포문 안에 넣어서 매번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나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엄청 많이 나오겠죠? 여기 바운더리가 아주 조금씩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쭉 이동을 해서 뭐 많이 지나면은 잘 안 보이네. 이거 러닝 스텝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나봐요. 맨 마지막을 한번 봅시다. 맨 처음에도 한번 보고 맨 마지막에도 한번 볼게요. 그럼 출발은 여기였고 아주 조금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5개 점이 모여 있는데 여기가 약간 틀어져서 여기 2개가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한번 이터레이션을 늘려볼게요. 10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출발, 여기가 도착이 됐네요. 코스트가 요렇게 떨어졌어요. 10배 더 해볼까요? 여기가 출발, 여기가 도착. 여기가 거의 뭐 수렴한 것 같은데요? 여기가 수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코스트가 쭉 떨어집니다. 만약에 뭐 러닝 레이트를 막 되게 높여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높였나봐. 10배만 해볼게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나 보다. 그냥 원래대로 합시다. 왜 저렇게 근데 갑자기 이상해지지? 이상한데? 아, 파라미터가 계속 초기화를 안 했구나. 여기 파라미터 초기화하는 것만 추가할게요. 어쩐지 너무 이상하더라. 요거 초기 파라미터 이거 좀 늘려봅시다. 이래도 이상하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요거는 좀 말이 되네요. 이거 러닝 레이트 이것만 봐도 지금 너무 높죠?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요 정도로 작아야 되나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적당히 일어났네요. 그래서 최종 파라미터는 한 요렇게 잡아놓을까요? 요렇게 쭉 떨어지는 걸로. 지금 뭔가 다들 소화가 안 되고 있는 느낌인데? 원래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을 텐데. 오늘 준비한 건 끝났거든요? 뭐 어디를 다시 설명을 해드릴까요? 지금 뭐 어디서부터 못 따라왔는지 전혀 감도 못 잡고 있나요? 말이 없다면 그런 뜻일 텐데. 나는 오늘 할만했다. 나는 오늘 좀 할만했다 하는 사람. 내가 다는 이해 못했지만 대충 뭔지는 알겠다 는 사람. 아, 메시그리드요? 메시그리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X는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가 나오고 Y는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I, J를 하자면은 이렇게 9개의 점을 여기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0,0, 0,1, 0,2 뭐 이런 식으로. 잠깐만, X 요렇게 읽으면은 이제 X축을 요렇게 3점으로 나누고 Y축을 요렇게 3점으로 나눠서 총 9개의 점을 요렇게도 읽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읽어오자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든 점에서 우리가 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포문을 쓰면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메시 그리드를 쓰면은 이렇게 포문 없이 할 수 있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아까는 뭘 한 거냐면은 이거 대신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까지 100단계로 쪼개줘. y도 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00단계로 쪼개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잘게 쪼갠 거예요. 네.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과제 나온 거 보셨나요? 아, 당연히 봤겠죠. 지금 꽤 제출도 하셨던데 오늘 한 것도 과제가 나갈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 내용으로 과제가 나갈 거예요. 더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인풋을 2개만 썼잖아요. 총 입력이 4개였는데 그거 중에 2개만 추려서 썼어요. 2개만 추려서 썼는데 이거를 4개 다 쓰는 버전. 바이오스 포함하면 5차원이 되겠죠. 5차원으로 해서 요거 짝이 숙제가 나갈 거예요. 아마 그림은 못 그리겠죠. 요런 2차원에서의 이런 그림은 못 그리겠지만 코스트는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코스트 그리는 걸로 인풋을 전부 사용을 해서 펄셉트론이랑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르겠어요. 하나만 할지 2개 다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구현해가지고 코스트 그리기 과제를 낼 겁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뭐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하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